일단 상대성 이론에 일반 상대성 이론. 자, 잠깐만. 있잖아, 선생님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함께 보면서 익힐 거거든. 봐라, 여기 막 받아 적고 할 게 아니다. 막 받아 적고 할 게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 너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였었거든. 관성 좌표계. 근데 관성 좌표계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이용이 되던 거고, 그럼 그게 뭐였죠? 그래, 정지거나 등속운동 하는 경우. 정지거나 등속운동. 그럼 이제 느낌이 딱 오나? 힘 받았어, 안 받았어? R자 힘이 0이어야지 정지거나 등속이잖아. 맞지?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R자 힘이 0이다. 시그마 F가 0이다. 이때 관련된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인 거야. 그럼 우린 지금 뭐 하고 싶으냐? 아, 그거 말고 힘이 작용해. 힘이 작용을 하는데 힘 작용하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 좀 하고 싶거든. 이라고 되면 힘은 F는 MA제. 너희들한테 가속 좌표계라고 이야기할 거야. 가속 좌표계. 자, 막 쓰지 마. 어차피 안 써도 돼. 얘는 단어 딱 기억할 거. 됐습니까? 졸릴 것 같으면 써도 되는데 일단 막 받아 적을 필요 없어. 그럼 힘이 작용하는데 우린 지금 딱 두 가지 힘을 이야기할 거야. 하나는 중력. 하나는 관성력. 그러니까 지금 저기 관성좌표계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관성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중력, 관성력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랬나? 자, 일단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좌표계에서 설명을 한다.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버스 안에 손잡이는 그때 참 간단히 언급을 했나? 버스 안에 손잡이. 얘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다르게 느껴진다. 자, 갑자기 출발해야 한다. 갑자기 출발해서 붕 빨라져야 돼. 빨라져야 돼. 버스가 여기 출발하기 위해서 누가 앞에서 힘을 줬겠지. 맞지? 앞에서 힘을 딱 주면 이 힘의 방향으로 버스 자체가 가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경우에는 안쪽에는 관성력이 느껴져. 관성력. 관성력은 좀 가상적인 힘이야. 버스 안에서 나 갔다 올게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면 난 뒤로 쏠렸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봤을 때 쌤이 뒤로 쏠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이 부분이 일단 앞쪽에서 외부에서 힘을 주면 외력의 반대쪽으로 안에 있는 사람만 관성력이란 걸 느낀다. 됐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만 관성력이 느껴진다. 내 몸이 뒤로 쏠린다. 됐어? 그러면 자, 바레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우린 지금 뭐 할 거냐면 손잡이, 버스 손잡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버스 손잡이가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 쏠리겠나 뒤로 쏠리겠나? 출발하면 뒤로 쏠려야 되지. 출발하면 내 몸이 뒤로 쏠리잖아. 맞지? 앞으로 쏠릴 때는 언제? 정지할 때. 그 책이 한번 봐봐.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설마 이렇게 앞으로 쏠릴 리가 있나 없나? 우리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딱 쏠리잖아. 맞지? 그래서 에어백이 앞에 터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앞에서 쏠리지 않는데 뒤로 쏠릴 거잖아. 뒤로 쏠릴 거다. 당연히 출발 갑자기 하면.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버스 손잡이가 앞으로 가는 건 맞지? 앞으로 가는 건 맞는데 뒤로 쏠리듯이 보여. 자, 잠깐만 얘기 좀 말해. 버스 손잡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천장에 매달려 있다. 그걸 장력이란다. 오히려 이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장력 그리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을 거다.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봤을 때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간다고. 가게 될 거라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장력과 중력이 있으니까 이 힘의 방향, 합성 방향으로 버스 손잡이가 쭉 갈 거다. 잘 됐나? 응. 근데 이 안에 내가 타고 버스 손잡이 본단 말이야. 내 몸이 쏠린다. 근데 사실은 버스 손잡이가 내하고는 상대적인 위치가 그대로 똑같이 있다고. 똑같이 있다고. 그 얘기를 갖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사실은 똑같이 장력을 받고 중력을 받는다. 장력을 받고 중력을 받는다. 그런데 이 두 힘만 있다면 버스 손잡이는 앞으로 쏠리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쏠려야 되는 힘이 있지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안에 타고 있는 나는 버스랑 내랑 상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아.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봤었을 때 네가 힘 받은 게 따로 없어야 되는 거야. 이 힘이 없어지기 위해서 이쪽으로 관성력이라는 게 있어야지 없어지는 걸 설명이 가능하니까. 안에 사람한테만 관성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나? 응. 안에 사람한테만 느껴진 게 관성력이다. 응. 자, 그러면 내가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안에 있는 사람, 버스 손잡이에는 관성력이 작용.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장력과 중력만 작용. 그래서 이 합력의 방향으로 버스 손잡이가 움직인다. 가능하겠나? 예스. 자, 그러면 잠깐만 요게 어디 있느냐. 너희들한테 70페이지. 70페이지 잠시 펴본다. 70페이지. 선생님 하고 싶은 거 지금 요렇게 이야기했대. 관성계라고 하거든. 관성계.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이 전체가 관성계라고 한다. 힘이 작용하는 전체. 나 그러면 관성계 안에 있는 얘는 반대쪽으로 힘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안에 있는 애는 반대쪽으로 가속도에 해당하는 관성력을 받는 거다. 그래서 관성력은 바깥쪽에 있는 외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A. 버스 손잡이가 M 질량이 있다면 질량이 M이라면 관성력은 마이너스 MA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외력과 반대쪽이다. 됐나? 오케이. 자, 일단 1번에 1번. 관성력은 가속 좌표계.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OX. O다. 머릿속에 쏙 넣어라. 됐지? 두 번째. 가속도가 A인 가속 좌표계에서 질량이 M인 물체에 나타나는 관성력은 집중. MA이다. OX. 오케이. 정답. 이유는 마이너스 땡큐. 얼른 체크해놔. 여기 별표 색깔로 딱 체크해놔. 이건 미리 풀었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야. 됐지? 예스. 세 번째, 구심력은 관성좌표계의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구심력은 선생님 설명 안 했지 지금 그지? 혹시 선생님이 내 장난감을 저쪽에 두고 갔구나. 돌렸을 때 원운동하는 구심력이다. 맞지? 이거 등속 원운동할 때 돌릴 때 안쪽으로 되는 거 구심력 맞나? 멀리는 원심력. 됐습니까? 그러면 자 발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빙글빙글 돌릴 때 줄 매달아서 돌리는 거 안쪽으로 되는 거 무슨 력? 구심력. 그런데 바깥쪽으로 이 물체 날아가려고 하는 게 원심력이래. 내가 중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서 야 베개 들고 한 번만 돌아봐. 베개를 이렇게 들고 훅 돌면 베개가 나를 막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그 느낌이 원심력이야. 근데 이 원심력이 실제 힘이면 딱 돌다가 탁 놓았지. 베개 튕겨나가야지. 근데 집에서 싹 돌다 탁 놓으면 휙 날아가. 접선 방향으로.
그 얘기는 원심력은 가상적인 힘이다. 자, 헷갈릴 수 있다. 안에 있는 사람만 버스 이렇게 개에 있을 때는 안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가상적인 힘이 관성력이다. 됐습니까? 근데 3번에 구심력은 관성좌표계 물체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힘이다. 예. 빙글빙글 돌 때 여기 작용하는 원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은 실제 힘이다. OX. O라는 거라. 이렇습니까? 이 힘은 실제다. 왜? 원심력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아.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운동할 때 그때는 안쪽으로 되는 이 힘이 실제 힘이다. 잘 됐나? 여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했고, 자, 그때 4번 원심력 빙글빙글 돌렸을 때 구심력, 원심력이 나오는 이 원심력 가속좌표계의 관찰자가 느끼는 관성력이다. 가상적인 힘을 관성력이란다 그랬지. 그치? 안에 있는 사람 느끼는 가상적인 관성력 하듯이 여기 거 가상적인 거 관성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라. 그러면 자, 너희들한테 궁금한 게 이걸 거라. 선생님, 관성좌표계, 가속좌표계. 사실은 3번에 너희들 관성좌표계 물체에 이렇게 했지. 관성좌표계. 관성 등속이라는 의미로. 관성좌표계. 그러니까 이 3번의 거는 관성좌표계에서 구심력,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구심력이 실제, 원심력은 가상적인. 이런 말이라고. 용어가 풀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커다란 2번의 거는 버스 손잡이래. 버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가지. 자, 선생님 궁금하다. 버스가 앞으로 등속으로 갈까? 점점 빨라지고 있을까? 빨라져야 돼. 엑셀 밟아서 붕 빨라지고 있을 때만 이렇게 쏠려. 등속으로 가면 너희들 비행기 아무리 빨리 가도 비행기 안에 물잔 놔두면 물 안 쏠리거든. 시속 180, 180, 800, 900 가도. 이러나 붕 빨라질 때 그때인 거야. 그때 출발할 때 버스 손잡이 뒤로 딱 쏠렸다. 말 되겠나? 오케이, 이제 1번. 안에서, 안 동그라미. 안에서 사람이 본 건 A. 지면 세모. 밖에서 본 건 B라고 적어라. 첫 번째, 손잡이,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안에서 보면 손잡이나 내나 똑같대. 힘 받는 것처럼 안 보인대. 그럼 누가 봐야 돼? 밖에서 봐야지. 가속도 운동. 말 됐나? 두 번째, 손잡이는 정지해 있다. 내나 니나 똑같은 개 안에 있지. 관성좌표계 안에. 그럼 내나 니나 거리는 똑같다. 정지. 됐습니까? 세 번째, 손잡이는 중력, 장력, 관성력. 관성력 작용한 거 누구? 안에 있는 사람. 말 되겠나? 그리고 손잡이는 중력과 장력. 밖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지.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중력, 장력, B 이렇게 되겠지. 상황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리베이터 출발해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자체가 관성계가 되는 거다. 관성계. 하나의 계다. 하나의 세상처럼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1층에서 출발을 해서 100층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딱 출발할 때는 어떻게 위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을 아래쪽으로 받을 거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래쪽으로 중력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관성력에서 내 몸이 묵직하게 느껴질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물론 아까 질문에서 선생님 수직항력은요? 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얘들아 만약에 수직항력이 받쳐지지 않았던 나는 땅으로 푹 꺼졌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내한테 중력과 관성력에 해당하는 만큼 바닥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 꺼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겠지. 그치?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너희들한테 관성력과 중력으로, 그래서 내 몸이 출발해서 위로 올라갈 때는 빨라지고 있을 때만 묵직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2층, 3층 지나서 어떻게 등속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되겠지. 그럼 그때는 이 밖에서 외력이 없는 것처럼 되니까 관성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중력만큼만 받는다. 이랬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100층 다 돼가서 이제 99층 정지를 할 거대. 야, 엘리베이터 그만 올라가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분명히 힘을 받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중력과 위쪽으로의 관성력. 그래서 내 몸이 살짝 가볍게 느껴진다. 이렇게 될 거란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몸무게 증가하는 감소하는 이거다. 자, 내가 내려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낼 수가 있는데 내려오는 상황인데 빨라지고 있대. 공부야, 외력이 어디로 작용해야 돼? 그걸 모르겠나, 그지? 내려오는데 빨라졌단 말은 아래쪽으로 외력이 작용했겠지? 내가 요구하는 이거였지. 외력이 작용하면 외력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했으니까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 혹시 쌤들 이런 문제 낼 수 있다. 버스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쏠렸대. 버스가 어디로 가게? 몰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만약에 앞쪽이었고 지금 버스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치?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왜 쏠리냐? 관성력 때문에 쏠리거든. 관성력 때문에. 아까 너희들 버스 봤지? 버스 손잡이. 앞으로 출발하니까 뒤로 손잡이 휘어졌지? 그거 관성력 때문이라고. 관성력 때문이라고. 그러면 자, 얘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쏠렸지? 그럼 관성력이 어디로? 일단 관성력이 이쪽이지. 그치? 그럼 관성력하고 외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관성력과 외력 반대 방향. 그러면 앞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힘이 작용했단 말이야. 정지 이건 거야.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쏠리잖아. 맞지, 그치? 그 상황으로 너희가 이건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쏠렸느냐 먼저 보고 어디로 쏠렸냔 말은 반대쪽으로 외부 힘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반대제. 운동하던 게 느려지겠지. 말 됐나? 우리가 달달달 이 문제에서 풀었던 거 똑같이 학교에서 내지는 않을 거니까. 상황을 이해해야지. 말 됐습니까?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 같다, 일정한 것 같다, 감소하는 것 같다를 항상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 말 됐나? 자, 등가 원리라는 게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등가 원리. 등가 원리가 뭐냐면 느낌에 등가 원리 구분을 못하겠네. 같은 형태라서. 잠깐만.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등가 원리가 있다. 등가 원리. 헷갈리네. 구분을 못하겠네. 라고 되는 거라. 구분을 못하겠네.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이랬나?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내가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네 가는 게 등가 원리거든. 등가 원리. 자, 발에 있잖아. 로켓가 있는데 로켓. 얘가
지금 지구에 있대. 지구에. 됐지? 상당히 시시한 얘기를 쌤이 하고 있으니까 집중 별로 안 해도 돼. 상당히 시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구에는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자인 거야. 그러니까 물체 딱 넣으면 어떻게? 자유낙하겠지. 그치? 그래, 자유낙하해. 자유낙하하는데, 근데 이거 말고 있잖아. 누구 혹시 우주선 봤어? 우주선, 나도 뭐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진짜 이 구멍 째매한 거, 요 정도만 있거든. 왜냐? 최대한 밖에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압력이면 뭐면 다 버티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자, 우주선 이렇게 해서 밖이 훤히 보이는 우리 아파트 통창 같은 느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밖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 대부분 밀폐된 공간인 거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내가 있잖아. 이쪽에 내가 있는 이 방에서 어떤 물체를 갖고 있었거든? 원래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우주선 안에서는 물체가 둥둥둥 떠 있지. 그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둥둥둥 떠 있어, 얘들은. 근데 갑자기 내가 어떤 물체 탁 났는데 확 떨어지는 거야. 확 떨어져. 확 떨어져. 왜 떨어지지? 그게 바로 우주선이 갑자기 지금 외력이 추진력 작용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걸로 누가? 지금 운행 중인 거야. 그치? 그 외력이 작용해서 움직이면 안에 있는 애는 관성력 때문에 밑으로 훅 떨어질 거라고. 이해됐나? 근데 내가 지금 지구에 지금 출발 안 하고 착륙하고 있어서 갑자기 내가 자는 동안 어디에 행성에 착륙해서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교대 시간을 자고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면 도착했는 건지 아니면 얘가 웅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야. 얘가 왜 떨어지는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네. 구분 못해. 이게 등가 원리다. 말 되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70쪽에 봐봐. 70쪽에 4번. 등가 원리라는 게 앞에서 본문을 읽으면 그래. 70쪽에 4번에 등가 원리. 자, 두 개 단어 기억해야 돼. 무슨 력, 무슨 력? 중력, 관성력. 중력장에 있어서 중력이. 또는 이거 붕 출발하고 있어서 관성력이. 어느 것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네모 박스. 얘가 등가 원리야. 두 번째. 중력 질량, 관성 질량 돼 있지? 자, 일단 요 얘기는 쌤 안 했다. 요 얘기는 안 했다. 자, 세 번째 봐봐. 중력장에서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밑줄 쫙. 쌤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여기에 중력장인데 엘리베이터가 줄이 있었잖아. 끊어진 거야. 그러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 완전 사고인데 자유낙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3번 중력을 느낄까 못 느낄까 이렇게 된 거지. 맞지? 원래는 얘라 잠깐만 발행.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이게 개지. 우주선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우주선이나 마찬가지지. 맞지? 그러니까 항상 개는 버스로 설명을 했지. 버스나 우주선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공간, 딱 요건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줄이 탁 끊어진 거지. 굉장히 고층이었는데. 그러면 확 떨어지면, 누가 중력장이라 그랬지? 이 엘리베이터를 누가 잡아당긴 힘이 존재하지 않나? 맞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위쪽으로 관성력을 받겠지. 맞습니까? 근데 나는 원래 무슨力있어야 돼? 중력장이니까. 중력도 있겠지. 근데 아까 봐.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관성력은 마이너스 MA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치? 그 외부에서 힘주는 반대쪽으로 내 질량에 해당하는 이거 중력 가속도면 중력 가속도 G만큼 가속도가 될 거라. 그래서 위쪽으로 mg만큼 관성력이 있을 건데 원래 중력으로 mg만큼 있어야 될 거잖아. 합력제로 붕 뜬다는 거지. 붕 뜬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럼 중력 느낄 수 있게 없게? 없어. 중력하고 관성력하고 같으니까.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살아가면서 경험상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 무중력처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yes.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야기할게. 질량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질량은 사실은
정의가 고유한 양이다. 장소에 관계없이 고유한 양이다. 근데 사실은 이 질량을 재는 게 두 가지거든. 무슨 질량? 중력 질량, 관성 질량. 지금 우리 등가 원리 하자. 등가 원리는 키워드 두 개 빡, 뭐? 관성, 중력. 됐나? 그러면, 내가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분을 못한다. 중력 질량, 관성 질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관성 질량을 말로 하면 내가 우주선 안에 있단 말이야. 우주선 안에 있으면 모든 물질이 둥둥둥 떠 있거든. 왜?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아니면 우주선 지금 멈춰 있다. 모든 게 둥둥둥 떠 있어요.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물체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밀어보면 알아. 밀어보면 똑같은 힘으로 밀었는데 무거운 거는 안 밀려. 가벼운 건 톡 밀려. 이랬나? 그렇게 방식으로 측정한 게 관성 질량인 거야. 중력 질량은 말 그대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중력 때문에. 그래서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 놓으면 얘가 용수철이 위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지. 그치? 그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거든.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 F는 MA. 그럼 M 어떻게 구할까요? M 어떻게 구하려면 A분의 F지. 중력장에서는 중력 가속도 G, 물체의 질량 mg 이렇게 될 거니까. 어쨌든 지구라면 9.8 있을 거고. 맞지? 그럼 이 mg를 갖다가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 놨을 때 이 용수철에 kx로 mg를 구할 수는 있단 말이야. 됐나? 그래서 내가 이거 딱 지나고 나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가? 중력과 관성력. 와, 참 구분하기 참 힘드네. 구분이 안 되네. 이 얘기는 얘나 똑같아야지 구분 안 된다라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밀어서 구하나 매달아 놓고 구하나 똑같아야지 구분이 안 된다지. 값이 차이가 나면 구분 된다겠지. 말 됐나? 오케이? 그래서 4번에 2번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중력 질량, 관성 질량은 서로 값은 같다. 오, 말 되겠나? 예스. 오케이. 자, 앞에 쌤 얘기했는 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책에 다 적혀 있다. 자, 그 다음 책에 한번 쓱 보니까 뭐 나와? 중력 렌즈 효과. 중력 렌즈 효과. 자, 아마 뭐 지구과학 이쪽에 관련된 거 받는 애들은 좀 알 건데, 자, 중력 렌즈 효과. 사실은 큰 획은 과학에서 큰 획,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케플러가 행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케플러 이후에 뉴턴이 등장을 해서 식정리로 케플러가 정리를 했고, 케플러 이후에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있었을 때 살아계셨던 분 있지, 그치? 아인슈타인, 핵. 뭐 영화도 있었잖아, 오펜하이머 같은 거.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쫙 획이 꺼지면서 달랐는데, 자, 쌤 얘기 들어봐봐.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 그 뭘요? 뉴턴과 아인슈타인 둘 다 이론 물리학자야. 물리학을 하는 데 있어서 오펜하이머 같은 거 보면 막 실험을 하거든. 두 가지 부류입니다. 이론 물리학자와 실제 실험 물리학자.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접하고 계시는 분은 이론 물리학자인 거야. 선생님은 분명히 뉴턴은 뭐냐?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지구가 당기는 것 같다. 그 계산을 했던 게 아니야. 됐지? 그러면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F는 힘이란 것은 질량이 있는 물체여야 되고 두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상수 나중에 구해보니까 만류인력 상수 G라는 게 아주 작은 값으로 구해지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했냐? 질량을 지닌 물체가 있으면 분명히 둘 사이의 힘, 상호작용,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 항상 네가 내한테, 내가 네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뭐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라는 게 당겨서 작용한 중력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럼 뭔데요? 그게 중력이란 게 그런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휘어짐을 만드는 게 중력이다. 그래서 저번에 쌤 그런 얘기나 매트리스에 쌤님이 앉아있는데 볼링공 굴리면 쿵! 엉덩이에 갖다 박힐 거라고. 맞지? 그지? 그쪽 푹 꺼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확인이 됩니다. 언제? 아인슈타인이 살았을 때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죽고 난 뒤에. 왜요? 관측 기술이 그 뒤에 발달하거든. 관측 기술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공간의 휘어짐 그랬지. 저기 멀리 은하. 들어봤어? 별들 많이 모인 거. 근데 은하가 아니라 은하단. 은하들이 진짜 많이 모인 은하단인 거야. 그치? 근데 저 멀리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퀘이사라고 있어. 지금 퀘이사가 뭡니까? 퀘이사는 지구가 빵 생긴 게 아니라 우주가 빵 터져 생겼지. 그리고 난 이제 한 5, 6년, 5, 6억 년 정도 됐을 때 별 탄생하기 시작했어. 그쯤 생긴 별이 계속 우주가 팽창하니까 저기 우주 끝쯤에 가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걔들도 은하거든? 은하인데 진짜 너무 멀리 있어서 별처럼 보여. 멀리 있어서 별처럼 반짝 이렇게 보여. 근데 별이 아니야. 은하야. 그치? 근데 이 은하가 지구에서 보면 이 은하단도 있고 퀘이사도 있고 다 빛나는 거거든? 빛나는 건데 사진을 찍었는데 은하단이 있고 여기에 퀘이사가 이렇게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십자가인 거야.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있잖아. 중력이라는 게 질량을 지는 게 중력이 있는 거다. 근데 그 질량 주는 거, 그거 거부하진 않아. 근데 질량 지는 게 중력이 있는 건데 걔가 있으면 무조건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그래서 은하가 그만큼 많으면 여기가 중력이 얼마나 크겠니? 맞지? 그러면 사방으로 흩어지던 이 별빛들이 퍼지다가 얘가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돋보기 같은 역할을. 그래서 빛이 가다가 휘어져서 오고 이 빛이 가다가 휘어져서 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대. 이거 얘구나. 이거 A, B, C, D 이거 얘예요. 똑같은 애인데 이렇게 보이면서 동글동글하게도 보일 수가 있고 동서남북처럼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아인슈타인의 원,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이렇게 나오거든. 아, 중력이 볼록 렌즈처럼 작용을 해서 다 모았구나. 그나 그게 중력 렌즈 효과다. 중력이 돋보기처럼 모으는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실제로 아인슈타인 죽고 난 뒤에 관측이 되어서 확인이 되었어요. 이해됐나? 그러면서 또 하나 받는 게 뭐냐면 개기일식 때. 개기일식이란 말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달이 딱 와서 태양이 안 보여. 일직선 딱 돼서. 근데 그날 뭘 봤냐면 여기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이 별을 본 거야. 나 쌤 얘기 잘 들어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일직선상에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태양이 커, 별이 커. 실제 크기는 별이 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멀지. 그치?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정말 작게 점 하나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과학자들 어디 있는지 이게 다 지도상으로 그려져 있잖아. 직선으로 쫙 돼서 정말 태양하고 완전 일직선 상에 있어야 되는 얘야.
근데 개길식 때 이별을 관측을 한 거야. 중력 렌즈. 중력 렌즈. 태양 때문에 별빛이 가다가 관측이 되었다. 이랬나? 그래서 중력이 돋보기처럼 작용을 했다. 잘 됐어? 그러면 중력 렌즈 효과로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과학자들이 얘를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쌤 같은 경우는 아까 매트리스에 엉덩이 갖다 대고 있으면 쿡 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트램펄린 하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트거나 아니면 아예 두꺼운 고무판인 거야. 고무판이 있는데 굉장히 무겁고 큰 쇠공을 놔두면 얘가 고무판이라도 이게 여기가 훅 이렇게 꺼질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이렇게 꺼질 거라고. 꺼질 건데 그럼 꺼지게 되었을 때 봐. 무거운 거였으니까 훅 꺼졌지. 이렇게 되면서 그 옆에 시간 공간 모든 게 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시간이나 공간을 똑같은 개념으로 볼 거다.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빛도 시공간을 따라가다 보니까 빛도 굽어진 데가 있으면 그거 따라갈 거다. 혹시 그래서 나온 게 블랙홀인 거야. 블랙홀. 아까 여기 쌤이 쇠덩이처럼 얘기를 했죠. 자, 좀 더 밀도가 큰데 좀 더 작은 공이 있는 거야. 어떻게? 더 무거운데 더 작은 거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극단적으로 확 휘어질걸? 맞겠나? 그럼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극단적으로 휘니까 탈출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 혹시나 그거 기억나? 탈출 속도보다 빨라야 탈출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탈출 속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광속 C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고? 그럼 빛이 얘보다 느린 거가? 그럼 탈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빛이 가다가 확 빨려 들어가는 거지. 확 빨려 들어가. 그럼 볼 수 있다 없다? 가시광선은 못 볼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원자 핵 옆에 전자 전이를 할 때 내려가면 빛 방출했지.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에너지가 방출될 건데 라고 했는 게 이게 엑스레이다. 뭔가 빨려드는지 에너지가 낮아지면 쑥쑥쑥 빨려드는지 그랬는지 확인된 거지. 엑스레이 같은 걸로 검출이 된 거라. 뭔가가 막 빨려들고 있대.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근데 자 여기서 혹시 이런 거 적어서 나도 물론 어려워. 사건의 지평선 들어봤나? 거기가 어디냐면 확 빨려드는 것 때문에 여기가 중력이 상당히 커. 중력이 상당히 커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거. 잠깐만. 중력이 크다 작다? 중력이 굉장히 크다. 자 일단 너 얘 이름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우리 사건의 지평선으로 갈 건데 여행 갈래? 가면 절대 가면 안 돼. 뭐냐? 얘는 시간이 멈춰. 시간이 멈추는 데야. 지금 상황으로 가면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고2야. 이런 헛소리를 한 이유가 사건의 지평선은 시간이 멈춘 데다. 시간이 빨리 흘러 천천히 흘러? 안 흐르는 것 같아. 정말 천천히 흘러. 안 흐르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치?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왜 멈췄다고? 중력이 커서 작아서. 커서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돼. 중력이 커서 시간이 멈췄다. 블랙홀 옆에 중력 엄청 큰가 이가? 그럼 저 옆에 가면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자,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 빠르네. 시간 천천히 흐르겠네. 있었잖아. 얘는, 중력 크네. 시간 되게 천천히 흐르겠네. 말 됐나? 요건 잊으면 안 돼. 중력이 크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아이러니한 얘기를 할게. 아이러니한 얘기를 할게. 얘가 뭐라고?
범지구 위치 추적 시스템. 너희도 휴대폰에 GPS 다 깔려있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 저번에 했지, 그지? GPS 다 깔려있다. 그럼 각각 인공위성들이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너희 휴대폰에 보내. 아주 많은 인공위성이 떠 있으면서 자신의 시간과, 무슨 자신의 시간 뭐예요? 인공위성 띄울 때 이미 그 안에 시계를 탑재를 해. 시계 탑재를 해. 그래서 걔가 자신의 위치와 지금 현재 궤도, 고도 등등등 그거 하고 자신 시계의 시간을, 근데 문제는 자신 시계의 시간을 보정을 해서 보내줘. 보정을 해서. 왜 보정을 해서 보내는지를 설명할게. 자, 발에 인공위성 어디 있어? 상공에 떠 있지. 상공에 떠 있어. 나? 뭐 15,000km 뭐 이런 식으로 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쭉 떠 있어. 떠 있는데 이게 인공위성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교과서에 나오는 색들도 있더라. 이 인공위성 잠깐만 빠르게 돌겠나 느리게 돌겠나? 빠르게 돌까 느리게 돌까? 인공위성마다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나라 위에서 우리나라 날씨 이야기하는 위성 있지? 걔는 우리나라 위에서 계속 같은 속도로 돕니다. 같은 속도로. 단 우리보다 빨리 도나 천천히 도나. 각 속도가 똑같지. 하루에 한 바퀴가 똑같지. 우리는 이렇게 도는데 쟤는 이렇게 돌아. 됐지? 훨씬 더 빠르지? 됐지? 자, 그러면 잠깐만 인공위성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빨리 흘러 느리게 흘러? 굉장히 빠르게 다니는데 시간이 느리게 흐르지? 느리게. 근데 잠깐만 지구에 좀 멀거든? 멀어. 중력이 클까 작을까? 중력이 작겠지. 여기보다 중력이 작겠지. 중력이 작겠지. 자, 민호야, 그럼 중력이 작으면 시간이 빨리 흐르나 천천히 흐르나? 블랙홀이 시간이 천천히, 그럼 얘는 중력이 작으니까 시간이 빠르게. 아이씨, 뭐지? 그 말이 다르지? 맞지? 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게. 야, 이번엔 이 성적 올랐어, 내렸어? 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 과목은 어떻고, 저 과목은 어떻고. 맞지? 이 과목은 어떻고, 저 과목은 어떻고. 하듯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 둘 다 적용이 돼야 돼. 근데 누가 효과가 크냐? 얘 효과가 커.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게 일반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중대하게 영향을 줬다고. 이랬나? 그래서 말이 일반이고 특수인 거야. 느낌이 이해가 되나? 왜?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외적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다 맞나? 됐나? 그러면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고? 일반. 그럼 쟤 멀리 있지? 중력이 작아. 시간이 빨리 흘러. 그래서 그만큼 지가 고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빨리 시간이 흘렀는지 그걸 갖다 우리한테 추적해서 보내준다고. 됐나? 아, 그러면 너희가 봤을 때 중력 렌즈 효과. 시공간이 휘어진다.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시공간이 휘어지는 것 때문에 탈출 속도보다 빛이 느려지는 블랙홀은 아무것도 탈출을 못한다. 그러면 중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른다. 되겠나? 자,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다. 빛을 한번 쏘아볼까? 뭘 빛을 쏘아요? 이게 아까 등가 원리나 어떻게는 연결되는 건데, 자, 우주선이 있어. 근데 우주선 안은 밖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보통은 뭐 출발하면 자, 다 매달리세요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자다 깨가지고 움직였는데 뭐가 뚝 떨어지듯이 아까 뭐 그런 것처럼. 자, 우주선 안에서 빛을 딱 쏘았어. 레이저. 무슨 모르고 레이저. 자, 레이저를 빡 쐈는데 레이저를 빡 쐈더니 당연히 레이저 빛은 똑바로 가야 된가 이거? 근데 중력장에 있으면 레이저 빛이 여기에 도달한대. 똑바로 직선 못하고. 왜? 우리 빛의 입자성. 물질의 파동성. 이런 거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빛도 입자처럼 해서 얘가 중력 때문에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내가 우주선을 레이저 빡 쏘면 휴! 밑으로. 언제요? 이게 바로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주변에서 얘가 중력이 작용해도 빛이 휘고 아니면 우주 공간에 지금 얘가 휙 날아가고 있을 때 레이저로 쏘면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레이저 쏘면 빛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빛이 똑바로 갈 수도 있어요? 똑바로 가야지 휘었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럼 언제 똑바로 가느냐? 행성도 없고 운동하지도 않고 정지해 있거나 등속이면 빛은 곧장 그대로 가더라는 거지. 말 됐나?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책에 선생님이 71쪽에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 거야. 요 그림. 우주선 안에 봤을 때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중력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에 보니까 중력 X, 정지 동그라미. 중력도 작용 안 하는데 정지에 있으니까 빛은 똑바로. 두 번째, 중력 X, 등속도 동그라미. 이래도 어차피 힘은 작용하지 않는 거지. 그치? 관성력 이런 거 없으니까 똑바로. 중력 X,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 때문에 관성력으로 휘어지게 된다. 말 됐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면. 네 번째 것도 그림 똑같지? 네 번째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등가 원리에 따라 밑줄. 됐습니까? 그래서 등가 원리. 사실은 관성력인지 중력인지 전혀 구분을 못한다. 됐나? S. 자, 밑에 큰 2번에 보니까 중력의 양 공간에 휘어지면 됐지. 사실 시간도 공간도 다 휘어진다. 그래서 옆에 거 보면 오는 종이처럼 해놓으니까 질량이 큰 건 사실은 주변 공간이 많이 휘었구나. 가벼운 건 살짝이 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괄호 3번에 가면 시 공간에 휘어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시간 왜곡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 혹시 저게 뭐죠? 태양 때문에 개기일식 때 저 뒤에 있던 별빛이 휘어졌다. 실제로 얘들아 굴절, 파동 파트에서 굴절 때문에도 별은 실제 위치보다 위에 떠 보인다 이런 게 있다. 실제의 경로대로 보이는 게 아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시공간이 휘어진 건 누구? 중력 렌즈 효과.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차이가 뭐냐? 시간, 공간. 인터스텔라 보면 영화도 상당히 길지만 거기 어디 뭐 시간이 흐르고 난 안 늙고 내 딸이 이미 다 할머니 다 됐고 막 이렇게 되잖아. 실제로 중력에 의해서 좀 복잡한 내용이고 영화라 조금 거짓말도 있고 뭐 이래서 좀 복잡한데 사실은 아까 블랙홀 근처 중력이 상당히 세지. 그럼 거기 있다 오면 시간이 안 흐르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처럼 시간도 공간도 왜곡이 일어난다. 흐르는 속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시공간 하는 게 시간, 공간 합해서 시공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뭐 3차원, 4차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평면이냐, 입체냐, 시간을 갖다 추가하는 게 4차원 이렇게 되잖아. 사실 뭐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너가 정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과학적으로 지금 뭐 불가능할 것 같다 해도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지금 인터스텔라가 결국은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한 거잖아. 되겠나?
됐어.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72쪽에 플러스 안에 아인슈타인 원인 거야. 자, 멀리 있는 게 파란색이 둥글둥글한 게 된 거 있지. 멀리 있는 게 저렇게. 아, 중력 때문에 별빛이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그림 보면 얘를 여기에 혹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 그림 혹시 노란색 화살표 4개 보이나? 그게 똑같은 퀘이사가 4군데 상이 나타났다. 아인슈타인이 십자가인 거야. 이랬나? 아인슈타인은 아까 뭐라 그랬지? 이론 물리학자라 그랬지. 아마 이렇게 나타날 걸이라고 말을 툭 던졌단 말이야. 근데 할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이거 밝혀졌다고. 관측은 됐다고. 말 되겠나? yes. 자, 그러면 플러스라는 뭐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전에 인공위성은 시간이 빠르게 흐를까 느리게 흐를까? 일반이 더 중요하다 그랬지.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에서 멀대? 중력이 작다? 그럼 시간은 빠르게 흐르겠지. 그 얘기를 여기 두 번째 플러스란에 적어놨다. 제일 끝에서 보면 다섯째 줄. 인공위성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효과가 더 크며 이렇게 밑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기억을 하는 거지. 영어 시간 독해 시간 맨날 나오지 그지?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인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 효과가 더 크다. 그렇게 보면 과학자들 이름 잘 지었지 그지?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된 거. 됐지? 실제로 블랙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됐지? X선 같은 걸로 검출이 되었다. 그럼 그 오른쪽에 저 그림 뭡니까? 아까 쌤은 어떻게 했냐면 훨씬 더 무거운데 훨씬 더 사이즈가 작으면 시공간이 심하게 휘어질 거라 했던 그 그림인 거라. 말 됐겠나? yes. 그래서 아래쪽에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줄 질량이 크고 크기가 작은 천체. 굉장히 무거운데 사이즈가 엄청 작다. 그럼 중력이 진짜 크게 작용할 거다. 말 됐나? 핵심은 여기다. 탈출 속도가 커진다. 그래서 중력이 매우 커서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요게 밑줄인 거지. 됐습니까?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더라. 그 밑에 뭐 태양질량 서너 배까지는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통합과학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통합과학에서 태양질량이 더 많이 넘는 거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서 블랙홀 주변에 밑에서 둘째 줄, 책 밑에 둘째 줄. 극단적으로 휘어져 있고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른다. 마치 정지한 것 같다. 그게 뭐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뭐 이런 노래. 이랬나? 그리고 자 뒤에 73페이지. 73페이지.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 안 익숙할 거니까 1번 중력 X 가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등속도 동그라미 가는 정지고 등속이고 또 뭐 중력이 없고 이럴 때지. 오른쪽 근해를 언제? 무슨力이 있거나 중력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해서 관성력이 작용하는 경우대. 그렇지. 중력이 작용한다. 또는 위로 가속 운동. 왜냐? 그래야지 위로 가속 운동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해야지 아래쪽으로 관성력 때문에 밑으로 휘겠지. 됐습니까? 어디로? 위로 가속 운동 또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말 되겠나? 자, 2번 중력 렌즈 효과. 뒤에 거 보는 것보다 앞에 걸 읽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번 무거운 천체 시공간의 휘어짐이 있지. 오케이. 그 빛도 시공간 휘어짐 따라 진행한데 보다. 두 번째 중력이 끊고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해. 여러 개의 상 밑줄 원을 만들 수도 있고 십자가 만들 수도 있지. 중력 렌즈 효과 맞겠다. 3번 은하의 질량이 클수록 끊고
그치, 휘어진 정도가 많이 커지겠지. 그러면 별 위치, 실제 위치 차이가 커진다? 맞겠지, 그지? 그래. 3번에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이 크면 시간이 빨리 흘러, 천천히 흘러. 블랙홀 주변에 굉장히 느리지. 지금 OX, X. 두 번째, 행성에 가까워질수록 어쨌든 행성 옆에 가면 중력이 느껴지지 않나? 시간이 빠르게, 느리게? 느리게. 됐습니까? 느리게. 빛은 중력이 작용한 공간에서만 휘어지겠나? 가속 운동을 해서 관성력 작용에도 휘어질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정답은 XOX. 그 다음 4번 허블 망원경. 1990년도 이후에 2000년 넘어서까지 활용을 했는데 둘째 줄, 셋째 줄,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되겠나? 그럼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지? A에서 E 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A, B, C, D, E. 여기가 이렇게 돼 있나? A, B, C, D, E. 누가 가깝다? E. 얘가 앞에 있는 애고. 얘가 앞에 있는 애고. 얘들이 휘어져서 온 거지. 이제 아까 화살표 4개. 됐습니까? 가장 가까운 게 누구라고? E고 얘가 중력 렌즈 효과. 일으킨 거지. 됐지? yes. 5번에 블랙홀. 블랙홀은 극단적으로 휘어져. 그래서 탈출 속도가 뭐 속도보다 더 크대? 빛의 속도보다 더 크대. 그러니까 블랙홀 가까이 가지. 시간이 빨리 흘러, 천천히 흘러. 느리게 흘러.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다. 6번 문제. 인공위성에다가 시계를 넣어서 사실 떠올리거든. 그때 자 동일한 시계를 인공위성과 지표면에 뒀다. 누가 시간이 빠르게 흘러? 일반이 중요하지. 그치. 중력이 크면 천천히 흐르지. 인공위성은 중력이 작지.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선지. 중력이 큰 곳. 시간지연 동그라미. 크겠지? yes. 두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끊고. 인공위성 빨라, 느려. 중력이 작지? 빨리 흐르겠지. 그럼 OX, X. 됐습니까? 뒷페이지에 거. 일단 엘리베이터가 빨라지냐 느려지냐는 내 생각에 이게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쌤이 일부만 얘기를 할게. 자, 쌤 3번이 궁금해. 3번. 다에서 엘리베이터가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일 때 라고 하면 잠깐만. 다의 그림에 봐야 돼. 빨라질 때, 느려질 때 일정할 때지. 속력이 일정하거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하지? 등속이지. 그러면 관성력 작용할까? 안 하지. 3번은 그러면 더 빠른 속력으로 일정, 밑줄. 등속인데 더 빠를 뿐이지. 그러면 몸무게 변할까? 안 변하지. 변화 없지. 됐습니까? yes. 자, 5번의 괄호 5번. 다의 엘리베이터. 관성좌표계로 볼 수 있다, 없다? 되겠죠? 그래. 등속, 정지, 관성좌표계 볼 수 있다. 힘받아서 움직이는 건 가속좌표계. 됐지?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75쪽. 지금 잠깐만 시간을 줄게. 한 번만 풀어봐라. 첫 번째로 가나 알 수 있는 원리는 무슨 원리? 등가 원리. 그럼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슨 력? 가에서가 관성력 맞나? 나가 중력이겠지. 세 번째, 가속도 크기가 증가하면 낙하 시간은 그치 짧아지지. 그럼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중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빨리 떨어지지. 시간 감소.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5번에 관성력 크기는 가속도 크기. 관성력 기억나? 마이너스 ma. 그러니까 가속도 크기가 커지면 커지겠지. 비례한다. 두 번째,
가속 좌표계. 도저히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원리? 등가 원리. 그리고 3번에 아인슈타인 등가 원리로 일반 상대성 이론. 6번에 밖을 내다볼 수 없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중력 기억하고 관성력 기억하라 그랬다, 그지? 그래. 그 다음 2번에 A랑 G랑 똑같대. 그러면 공을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똑같이. 맞겠지, 그지? 오. 3번. 우주선 안의 사람이 볼 때 공이 등속이겠나? 예? 관성력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가? 맞겠나? 자, 3번에 다시 가에서 우주선 안의 사람이 볼 때 공은 어떻게 움직인다? 가속도 운동? 맞겠지? 자, 마지막에 A랑 G랑 똑같대. 그럼 누르는 힘은 똑같겠지? 자, 봅니다. 마지막 정리할게. 자, 일단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오면 얘가 앞에서부터 쫙 연결돼야 됐거든? 맞지? 어디서부터? 행성운동부터 연결이 되는 거야. 행성운동은 짧게 한 5분 동안만 정리하자. 행성운동에 대해서 케플러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지. 첫 번째 뭐 있지? 타원 궤도. 그렇지.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돌더라. 그랬을 때 타원 궤도를 돌면 한 점을 어디? 초점에. 또 다른 한 점에 초점에 아무것도 없고. 초점 연결했을 때 이렇게. 얘를 2등분하지. 그래. 까먹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짧고 길고 하면 안 돼. 그치? 초점 지나서 쫙 꺼서 이만큼이 뭐라고? 장반경. 얘가 단반경. 단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장반경 뭐로? A로 이야기했고. 여기에 태양이 있다면 이걸 뭐? 근일점. 원리를 뭐? 원일점. 언제가 빨라? 근일점 주변이 빨라. 그치? 근일점 주변이 빨라. 그거 타원궤도다. 두 번째 게 뭐라고? 법칙 이름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이름 다 튀어나와야 돼. 뭐라고? 면적 속도 일정. 면적 속도 일정. 우리는 훈련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인풋 아웃풋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 대비 효율 있게 식을 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지. 세 번째, 뭐? 조화법칙. 조화법칙. 어떤 문제 풀었는데 루트 빼먹었더라. 왜? t제곱이 a 루트 a. a 루트 a. 자, 조화법칙이 나왔는 게 식이 왜 나왔지? 조화법칙. 이거 식이 왜 나왔지? 일단 선속도, 각속도 이야기 나와야 되죠. 혹시 오메가는 뭐지? 오메가는 각속도. 각속도. 얼마 동안에? 주기 동안에 얼마를? 2파이 라디안 돈다. V. 선속도는 얼마 동안에? 주기 동안에 얼마? 2파이 R이다. 맞지? 학교 책에서 이제 T분의 세타인지 뭐 이렇게 되는 것들 확인을 하기. 됐지? 그러면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누가 누구로 작용해야 되지? 만류력이 주심력으로. 만류력 뭐분의 R제곱분의 GMM이 구심력 뭐라고? R분의 M V 제곱이지. 맞지? 그랬을 때 날릴 거 좀 날려야 되지. 근데 우린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식 이용한 건 맞아. 근데 얘가 나와야 돼. 그럼 누가 있어야 돼? T하고 R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지금 T가 있나 없나? 없지? 시간 정리해보자. 일단 복잡하고 너저분하니까 시간 정리하면 일단 없앨 수 있는 문자 좀 없앨까? 누구 없앨까? M 없애고 또 R 하나 없애고. 맞지?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이거 V제곱으로 정리하면 이쁠까? V제곱. V제곱은 어떻게? R분의 G M 맞지? 근데 요거 T
들어가는 걸로. 나 그럼 V제곱은 얼마?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제곱. 됐습니까? 응. 그러면 우리한테 얘하고 맞나? 그러면 T제곱은 어떻게?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가? 맞겠나? 이거 다 상수 아닐까? 맞지? 다 상수인 것 같다. 다 상수인 것 같으니까 상수 빼고 나면 T가 A 루트에. 말 되겠나? yes. 이렇게 될 거란 거지. 그러면서 내가 동시에 항상 기억을 해야 돼. 만류 인력이 뭐로 작용할 거다? 부심력으로 작용할 건데 이랬을 때 때문에 행성운동 옆에 행성이 있었었고 인공위성이 있었었고 맞지? 인공위성 속력 이야기할 수 있었어야지. 어떻게? V는 물론 거리가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행성에서 인공위성까지 소문자 R 맞지? 속력은 V는 루트 뭐분의? R분의 GM 기억나나? 이렇게 있었고 이 식 역시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나온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 이야기할 수 있지. 위치 에너지 뭐분의? R분의 GMM인데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속력 제곱이 그러면 R분의 GM이지? R분의 GM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하자? 2분의 M V 제곱이지? 그러면 R분의 GM 들어가지? 그래서 R분의 GMM으로 정리가 되지. 그래서 위치도 운동도 얘들을 갖다가 어느 하나를 이제로로 지정을 한다면 식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맞지? 그거 있었었고 탈출 속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지, 그지? 우리가 어디라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했다는 거야. 우주 공간에 굳이 뭐 마찰력 이렇게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탈출 속도 이야기할 때 요 얘기만 한 번 더 하면 탈출 속도 VE는 뭐더라? 2. 어쨌든 컸지, 그치? 분자가 2 있었으니까 2로 컸다. GM이고 분모도 컸지? 대문자 R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에 여기에서 쭉 날아갈 때. 근데 아마 행성의 대기에 있는 걸 갖다가 교과서에 이야기한 건 있거든.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탈출 속도 지구가 커 목성이 커? 지구보다 목성이 탈출 속도가 훨훨훨 커. 지구의 탈출 속도 11.2 정도밖에 안 돼. 목성의 탈출 속도 59점 얼마로 거의 60이야. 이거보다 빨라야 탈출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수소기체도 탈출을 못하고 잡혀있다는 거야. 이랬습니까? 물론 수소기체가 지구에는 너무 뜨거워. 엄청 빨라. 다 탈출하고 없는 거지. 지구에는 수소가 별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더라. 이러겠나?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번 앞에 것까지 이것까지 있었고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들어간 거지. 일반 상대성 이론은 관성력, 관성계, 일반 가속좌표계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계라는 게 있었고 계 밖에서 힘이 작용하면 안에는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했다. 근데 사실 관성력인지 중력인지 구분도 잘 안 된다. 등가 원리 같은 걸로 느껴진다. 빛도 휘어지고 입자도 휘어지고 맞지? 오케이. 그래서 등가 원리 아까 빛 쏘았는데 휘어지기도 하더라. 맞지? 공 났는데도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지 가속운동하고 있어서 떨어지는지 구분 못하더라. 됐나?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블랙홀을 기억하면
중력이 상당히 크면 그 주변에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데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르더라. 그치? 그래서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흐른다? 그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면 인공위성은 정말 머네. 중력 엄청 작게 작용하네. 그럼 중력이 작으니까 시간 엄청 빠르게 흐를 거다. 뭐 그런 얘기들. 이랬습니까? 블랙홀은 탈출 속도가 엄청 크다 작다? 클 거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어?